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 1일이네요. 오전 1시 14분. 1시간 14분이 지났습니다. 자, 거시경제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면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좋다. 자, 거시경제를 이해하고 이해를 하면 분석을 해서 예측도 하셔야만 합니다. 예측도 하셔야만 한다. 거시경제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예측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통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기사를 접하거나 통화량이 증가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가? 자, 이렇게 보면 이 자체를 보면 말듯합니다, 사실. 자, 1번 금융기관 대출 투자자금 유입. 2번 금리 물가 외환 자산 시장의 환경. 금리 인상과 인하를 얘기하는 거죠. 3번 정부 중앙은행의 자금 공급. 채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1번도 채권을 의미하는 걸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금융기관 대출, 투자자금 유입. 금융기관이 기업, 가게의 대출을 늘리면 예금으로 재투입되어 통화량이 증가한다. 자, 이 말을 제가 조금 좀 쉽고 좀 간소하고 좀 원론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간단하게, 네. 자, 통화량이 늘어나려면 일단 화폐를 찍어내야 되겠죠. 한국은행에서. 자, 이 화폐가 유통이 되면 그냥 화폐 자체로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자, 중간에 시중은행이 있습니다. 자, 시중은행으로 예금이 되겠죠. 그러면 통화량은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화폐가 처음에 10억이 뿌려진다. 그러면 이 중에 일부가 예금으로 들어갈 뿐 결국 이 10억이란 돈은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은행은 예금자에게 예금을 돈을 맡아주면서 이자를 주죠. 이자를 주죠. 그리고 예금자는 이자를 받고 수익을 창출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럼 은행은 합법적으로 돈놀이를 할 수가 있죠. 즉, 예금 금리보다 더 비싼 금리, 대출 금리, 즉, 대출을 해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자, 대출을 해주면 화폐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대출의 실행으로 인해서 통화량은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화량이 10억 중에 2억은 유통이 되고 8억이 예금으로 유입이 되면, 만약에 8억을 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대출을 다 해줬다. 그러면 통화량은 10억 플러스 8억이 되는 것입니다. 10억 플러스 8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대출을 늘리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금으로 재투입되어 통화량이 증가한다. 자, 이 말은 어떤 식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냐면요. 자, 대출이 발생해서 8억이라는 통화량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8억의 돈은 또 일부는 자금이 유통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8억의 일부는 또 다시 예금을 하게 되는 결과가 생긴다. 그래서 이 예금이 자 8억 중에 6억만 들어오더라도 은행은 대출을 할 수 있는 여윳돈이 더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자 6억을 또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6억 중에 시장에 유통되는 돈은 어느 정도 존재하겠지만 다시 4억 정도가 다시 예금으로 들어오면 또다시 4억의 일부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자 대출을 늘리면 예금으로 재투입되어서 통화량이 증가한다. 즉 이 뜻은 정확히 이런 의미죠. 처음에 10억이었다가 유통되는 지폐를 제외하고 8억이 통화량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이 자체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통화량이 어느 순간은 끝나겠지만 계속 무한대처럼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자, 대출, 다시 예금, 또 대출, 다시 예금. 그런 식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가게, 기업에 대출을 늘리면 예금으로 재투입되면서 되며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원인 첫 번째 대출입니다. 말 그대로 대출. 대출을 늘리도록 하면 통화량은 증가하는 것이고 실제로 대출을 많이 기업이나 가게가 늘리면 통화량은 증가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금리, 물가, 외환시장의 환경. 자, 금리 인하는 대출을 유도해 통화량을 늘리고 반대로 금리 인상은 통화량 증가를 둔화시킬 수 있다. 뭐 이건 쉽죠. 이거는 1번을 이해를 하셨다면 자, 대출이 늘어나면 통화량은 증가를 하고 대출이 줄어들면 통화량은 저절로 감소한다. 조금은 극단적인 예지만 엄연히 경제학 이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경제학 이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런 시스템이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한국은행이 일단 돈을 풀었습니다. 그렇죠? 10억을. 그리고 계속 통화량은 증가합니다. 어쨌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뭐 늘거나 줄겠지만 대출은 계속 발생하니까요. 대출은 계속 발생하니까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통화량을 줄여야 되는데 자,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줄여야 되는데요. 갑자기 뭐 시중은행이나 아니면 개인에게 돈을 처음에는 그냥 뿌렸지만 강제로 뺏어올 수 있나요? 강제로 못 뺏어오겠죠? 자, 그래서 3번이 있습니다. 자, 채권. 자, 정부 중앙은행의 자금 공급. 정부가 한은에서 차입을 하면 자금을 빌려주고 지출을 하면 한국은행은 채권을 발행해 회수 전까지 통화량이 늘어날 수 있다. 자, 이 말을 설명을 드리면요. 자, 채권도 엄연히
통화처럼 사고 파는 금융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이 강제로 돈을 뺏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있는 돈을 합법적으로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채권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자, 국고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국고채를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회수라고 되어 있죠. 발행의 회수. 자, 국고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은 이 자체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시장에 팝니다. 그쵸? 그러면 시장에 팔면 자, 시장에 있는 통화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이 다시 회수를 하는 것이죠. 채권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수 전까지죠. 자, 일단 판매를 하면 통화량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통화량이 한국은행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강제로 뺏을 수 없는 상황이죠. 한국은행은. 그런데 채권을 팔아서 시장에 있는 통화를 다시 한국은행으로 입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통화량이 줄어들겠죠. 자, 회수 전까지 통화량을 늘릴 수 있다. 회수 전까지는 어떤 거냐면 자, 다시 또 채권을 이용해서 돈을 더 이상 찍어내지 않고요. 채권을 이용해서 통화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약간 헷갈리는데요. 자, 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매도를 하면 매도한 만큼 돈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시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채권을 다시 사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시중에 있는 채권이요. 처음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아니고 자, 시중에 뿌렸던 채권을 다시 사들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때는 또 다시 돈이 나가겠죠. 시장으로 돈이 풀리겠죠. 자, 처음에는 파는 거고 통화량을 또 늘리고 싶으면 자, 매수를 하면 됩니다. 채권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통화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놔두면 본인들이 알아서 통화량을 계속 대출이라는 통화량 증가의 원인으로 인해서 통화량은 계속 증가한다. 그런데 결국에는 시장에 있는 채권을 자, 매도를 함으로써 다시 시장에 있는 이 통화를 한국은행으로 다시 입금하게 만드니 통화량은 줄어드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다시 채권 매각 채권을 다시 매수를 함으로써 돈이 시장으로 다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돈을 찍어내고 통화량을 늘리겠지만 나중에는 채권을 매입하고 매도하면서 돈이 한국은행에서 유입됐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하는 이런 정책으로 통화량을 늘리고 통화량을 줄이게 하는 것이다.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워지네요. 어쨌든 자, 시간이 14분이네요. 자, 정리. 통화량은 돈을 찍어내서 무조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통화량은 증가하는 것이고
결국 금리는 그냥 활 정도밖에 안 되, 화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큰 틀은 통화량입니다. 큰 틀은 통화량인데, 자, 대출로 인해서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결국 채권을 매도를 하면서 시중에 있는 돈을 다시 한국은행으로 입금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통화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채권을 다시 매입을 하는 거죠. 채권을 다시 한국은행이 매입을 하면서 돈을 또 뿌리는 거죠. 통화량이 늘어나게. 자, 이 시스템이 힘들 때는, 좀 부족할 때는 뭐 돈을 계속 찍어내면 뭐 통화량은 늘어나긴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시장은 꼭 돈을 찍어내서 라기보다는, 자, 채권을 매각하거나 매도해서 통화량을 조절한다. 결국에는 한국은행은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좀 어려웠나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2월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공부하는 그런 달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뭐 올해만 하고 그만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쵸? 계속 하실 거니까 거시경제 공부도 좀 하시고 지식도 쌓아가면서 좀 실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